네, 첫 번째 수업 영상 잘 보셨나요? 좋은 수업 혹은 배움이 있는 수업에 대해서 모나리자 스마일 그리고 또 말하는 공부법 영상과 수가타 미트라 교수의 지식 채널 위에서 나온 영상들도 함께 보시면서 수업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이야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그 다양한 수업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수업이란 어떤 것인가 생각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빙고판을 한번 그려볼까요? 또 오랜만에. 아니면 네, 빙고판. 자, 빙고판을 하나 그리셔서 거기에 가운데 주제를 배움이 있는 수업 혹은 좋은 수업이라고 한번 써보시고요. 좋은 수업도 좋고 배움이 있는 수업도 좋습니다. 사실 좋은 수업이라고 했을 때 배움이 있는 수업이 되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배움이 있는 수업이라고 한번 적어보시고 바깥에 8개의 칸이 있는데 생각나시는 대로 한 몇 개라도 써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쓰신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수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한번 여기에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난 시간에 같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이제 형식 면에서는 역량을 다루거나 성취 기준에 맞게 수업을 재구성한 걸 말하고요. 두 번째는 설명하기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는 것을 구조화하는가. 그 다음에 대화나 토론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가. 그리고 doing, 직접 경험을 하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thinking이 있는지, 협력 활동으로 함께 배우는가. 이런 것들이 고려된 수업이고요. 내용 면에서는 학생들의 삶과 직결된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 내가 배움의 주체가 되는 거죠. 나의 문제 혹은 내가 궁금하고 내가 알고 싶고 나한테 필요한 것, 그것을 이제 질문의 형태로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개념이라든지 이런 실패 속에서 스스로 배움이 일어나도록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게 아니었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성찰입니다. 그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된 결과지만 성찰은 과정이거든요.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돌아보고 그것을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거 말고도 더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 좋은 수업의 특성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사 특성, 학생 특성,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 교육환경 이렇게 7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좋은 수업의 특징들을 이렇게 해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의 교육관이 있어야 되고요. 드러나야 되고 또 학습자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있어야 되고 보람과 즐거움, 성취감을 주어야 됩니다. 교사가 이런 것을 느끼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생의 특성은 학생이 흥미와 관심이 느껴져야 되고요. 긍정적인 태도를 임하게 하는 수업, 학생으로 하여금. 학생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즐겁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끼는 수업. 교사는 보람과 성취감을 얻는 수업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훨씬 더 편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삶과 연계된 목표를 갖는 수업이고요. 우리의 삶과 이게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융통성,
그리고 내용 면에서 미래의 삶과 필요한, 그리고 학습자와 연결된, 밀착된, 그리고 방법 면에서는 학습의 동기 유발,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또는 탐구와 발견, 문제 해결이 있는지, 개인의 적성과 능력이 존중되는지, 또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활용되는 것, 그리고 정보와 자료의 활용도가 높고 또 생활 지덕체가 통합적으로 접근되는 거, 이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지면 더 좋겠죠. 그러지 않는 수업들이 물론 더 많지만, 자, 평가가 이루어지면 더 좋고, 수행평가, 그리고 지덕체가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평가. 네. 마지막은 적절한 교육시설 환경입니다. 사실 이제 이 중에서는 교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교사의 특성. 네. 물론 당연히 학생에게 이런 것들을 주도록 하는 수업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또 학생 개인의 차이도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교사가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일단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좀 더 관심이 갑니까? 네, 일단 지금 우리 교재에는 교수 방법에 좀 초점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쉬우니까요. 네,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말고도 학습자의 참여형 교육 중심 수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재에 나와 있는 거 PBL, 또 비주얼 싱킹, 하브루타, 토익 토론인데 협동학습이라고 나왔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배움 중심, 배움의 공동체 수업. 자, 배움 중심 수업과 배움 공동체는 다릅니다. 배움의 공동체는 하나의 어떤 수업 철학으로서 함께 연구하는 수업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협동학습도 이 철학을 가지고 하나의 연구회를 만들어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꾸로 수업도 좀 마찬가지네요. 하브루타 수업도 마찬가지. 프로젝트 수업은 프로젝트 학습을 가지고 연구하는 연구단체들도 물론 있기도 합니다. 비주얼 싱킹도 있네요. 프레네와 발도르프는 아예 학교가 있죠. 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오프 모임을 했으면 대면 수업이라면 교재를 함께 읽고 내용을 정리하고 구조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꽤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각자 개인별로 마음에 드는 관심 있는 거 한 가지를 조금 탐구하셔서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괴물 공동체 수업입니다. 이거는 이 사토마나부 교수의 배움의 공동체 철학을 우리나라의 손우정 교수가 직접 일본에서 사토마나부 교수의 수제자인데 공부하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세바시 잘 아시죠? 여기서 이제 강연했던 게 있어서 제가 이거 공유해 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뭐 다 설명을 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그냥 이거는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결짓기와 되돌리기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배움의 공동체 공부도 하고 연수도 받고 또 같이 활동도 좀 했는데 저하고는 약간 철학이 좀 달라서 중간에 저는 발을 뺐다고 해야 되나 나왔고요. 배움의 공동체와 관련한 책 이렇게 있습니다. 손우전 교수가 만든 책도 있고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사또 마나부 교수의 책을 번역한 책도 있고요. 이게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함께 배우고. 네. 이거는 사또 마나부 교수와는 또 철학이 좀 더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이제 사또 마나부 교수의 배움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렇게 학생 주도 배움 중심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좀 이게 한계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넘어선 이 함께 배움이 저는 또 조금 관심이 가더라고요.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과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 협동학습인데 협동학습은 토익토론의 한 3분의 1이 창의적 사고 방법의 수업 방법이고 또 3분의 1은 협동학습이고 3분의 1은 찬반입니다. 그래서 협동학습은 토익토론을 기본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역시도 이제 교재에 있는 걸 제가 몇 가지 좀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름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협동학습으로 토익토론 달인되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창문 토익 구조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토익 토론 구조 이게 이 중에서 함께 차트 방법이네요. 함께 차트.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라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자, 세 번째는 거꾸로 수업 플립 러닝입니다. 플립 러닝은 이제 교사의 시범 설명 후 학생들이 연습하던 걸 거꾸로 학생들이 먼저 해보고 교사가 함께 한다거나 아니면 교사의 강의 시범 설명 영상을 아주 짧게 하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여기에 조나단 버그만과 아론 샘즈 선생님이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인데 이제 체육 특기자 학생들이 수업을 자꾸 빠지니까 이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학생들과 같이 수업했던 걸 영상을 찍었어요. 똑같이는 아니지만 그걸 조금 줄여서 강의 영상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너희들이 공부해 오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의 영상을 사전에 만들어주고 하면 일반 학생들한테도 적용이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강의 영상을 보고 실제 수업에는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두잉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하거나 토익 토론을 하거나 뭐 직접 과제를 해결해서 만들어 본다거나. 네, 그래서 기존 수업 방식이 교실에서 강의, 집에서 숙제가 아니고 집에서 강의를 듣고 교실에서는 직접 혼자 숙제하는 게 아니라 함께 교실에서 활동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꾸로 교실은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교사의 강의를 아예 집 밖으로 수업 밖으로 내거나 만약에 이제 수업 중에 하더라도 아주 짧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사의 강의 영상을 정리하는 걸 마지막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는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 실제 수업 중에는 학생들이 뭘 하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교사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통해서 배움이 일어나도록 할 건가. 일종의 수업 뒤집기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좀 더 무지한 스승이라고 해서 이게 자크 랑시에르의 프랑스 철학자이면서 교육학자라고 할까요? 네, 배움에 대한 이게 굉장히 약간 소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스승이라고 하면 느낌이 오시나요? 그리고 이게 도널드 핑켈의 침묵으로 가르치기.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는 핑켈 교수의 새로운 교육법이라고 해서 침묵으로 가르치기 교수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또 굉장히 교사가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자칫하면 하는 걸 자랑하듯이 내보이는 이런 교수법이 아니라 물론 필요한 거는 알려줘야 되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하도록 배우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되게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꾸로 교실의 일반적인 수업 흐름은 이렇습니다. 교사가 사전에 이제 교재 연구를 해서 디딤 영상을 만들죠. 한 10분 내외. 디딤 영상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꾸로 교실 처음 들어와서, 첫 서울 캠프는 못 갔고, 경남에 두 번째로 캠프할 때 참여해서, 그게 2013년? 네, 12년, 13년 요때인데, 꽤 오래됐죠. 네. 그리고 이제 거꾸로 교실 계속 꾸준히 이제 활동을 했고, 저는 초등에 있어서 초등 선생님들 대상으로 거꾸로 교실 캠프도 몇 해 동안 계속 운영했었고요. 이제 거꾸로 교실을 하다 보니 이제 제가 이전에 해오고 있던 프로젝트하고도 좀 맞닿아서 이제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했을 때 했던 것들을 조금 안내해 드리면, 디딤 영상을 만들고 나면 디딤 영상을 그냥 만들지 않고 학생들의 수업 중 활동과 연결해서 디딤 영상을 만들면 더 좋고요. 이제 이거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올해 같으면 훨씬 더 원격 수업을 많이 하니까, 원격 수업의 시대이니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사전에 그 디딤 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교실에 와서는 그걸 활용한 여러 가지 개념과 개념을 활용해서 과제를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수업 중에 학생들이 딱 오면 일단 이제 간혹 디딤 영상을 확인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저처럼 사전에 주지 않고 그냥 수업 중에 바로 한 5분 정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념을 공부해야 하기보다 활동을 안내하는 영상인 경우에는 사전 영상이 필요 없을 때도 있거든요. 아무튼 디딤 영상을 확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못 본 아이들은 개별 시청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영상을 본 거에 대해서 오늘 뭘 해야 되는지 혹시 궁금한 거 질문을 받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사가 안내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보충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정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겠죠. 이제 실제로 학생들은 이제 적용 활동 혹은 연습 활동, 과제 수행이라든지 다양한 채우기 활동을 합니다. 그걸 이제 혼자 하기도 하지만 팀으로 하거나 혼자 하더라도 서로 협력해서 과제 탐구 활동을 하고 알게 된 것을 정리를 하고 나서 그걸 지식 나눔 활동을 합니다. 발표를 하거나, 네, 우리도 강의 중에 제가 지식 나눔 활동을 했었죠. 둘가고 둘남기로 서로 설명하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서로 보충해서 더 배우고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거를 하고 나서 전체 교사와 전체 학생이 함께 확인을 해봅니다. 어떤 것이 좀 부족했는지, 어떤 것이 잘 됐는지, 또 어떤 것이 더 알고 싶은지, 모르겠는 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사가 이제 함께 정리를 해주면 더 좋죠. 그리고 오늘 학습 활동을 전체적으로 청찰합니다. 내가 배운 건 뭔지, 또 칭찬할 점은 뭐고, 뭘 잘했는지, 또 다음번에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내용 면에서 계속 어떻게 하고 싶은지, 또 수업 활동 면에서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떻게 활동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성찰을 합니다. 이게 거꾸로 교실의 일반적인 수업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교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학습을 도와주는 코치 역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네. 거꾸로 교실 기본형과 완전형이 있는데 기본형은 미리 이제 온라인 강의가 좀 많은 거고요. 완전학습은 강의가 별로 없어도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아주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지만 아이들은 아직 이 학습 방법에 익숙하지 않을 때 거꾸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사랑하는 3학년 여러분, 이번 주 수업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귀 기울여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전체 프로젝트죠. 할아버지의 팔순잔치. 그 중에서 우리는 가족 여행을 해서 먼저 함께 모이는 것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 탐구 활동 오늘은 어떤 걸 하냐면, 자, 교과서 69쪽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동수단이 나와 있죠.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제주도에서 마라도까지. 자, 이동수단 비행기나 배를 타고 이렇게 오는 과정을 설명해 두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수단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그중 이런 질문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방법을 나와 다른 안내해 생각이 주고요. 있을 수 있죠. 그걸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유의할 같아요. 점. 일곱 자녀가 설명하셔도 좋고 지난 시간에 설명하지 않았던 친구가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한 5분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할 그래서 겁니다까지 안내하는 영상이 5분짜리 영상입니다. 이 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저는 이제 학생들의 학년이 초등학교 3학년 10살짜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집에서 보고 오거나 이게 좀 어렵거든요. 이거는 제가 2016년에 수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수업 중에 이렇게 했어요. 5분 정도의 아이들이 수업 중에 이렇게 이번 시간에 할 거구나. 그런 다음에 질문을 받았는데 애들이 처음에는 이거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보자 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다 하고도 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던 활동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물 이거는 이제 팀별로 한 거고요. 이렇게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교통수단을 넣어서 여행 계획을 세우는 거였거든요. 3학년 아이들이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를 서로 이제 둘가구 둘남기 5분 정도 남겨놓고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설명하기를 통해서 우리하고 뭔가 좀 다르다, 방식이 다르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는 질문을 하라고 그랬어요. 틀렸다라고 비난하면 안 되고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했거든요. 이제 지식 나눔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오늘 해보니까 어땠다? 아이들이 이 친구는 사회가 어렵다라고 했었는데 이거의 활동을 딱 하고 나니까 너무 재밌다고. 네. 그리고 이 학생은 친구 칭찬을 적어줬어요. 네. 친구들 말을 불만해하지 않고 잘 들어주었다. 누가 많은 걸 알려주어서 고마웠다. 네.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집중하게 만드는 게 어려운 것 같다. 이게 이제 설명을 해보니까 쉬운 게 아닌 거죠. 이거를 깨닫는 게 메타인지예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네. 서로 협동을 안 하면 활동하기 어렵다. 배려하면서 서로 도와야 하는 것 같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집에서 막내 집까지 거리가 아주 멀다고 느껴졌다. 네. 이게 이제 내용에 대해서 가족 여행 계획을 세워보니까 와 생각보다 멀구나. 막내 집까지 가는 여행 계획이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어떤 아이가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이 친구였나? 네, 혼자보다 여러 명이 협동해서 하니까 더 좋다. 뭐 이런 친구도 있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지 알게 되었다라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가 되게 어려웠는데 다음 시간에는 더 잘해야겠다 뭐 이런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자, 네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거꾸로 교실을 쭉
했고요. 이 거꾸로 수업으로 프로젝트를 저는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전부 다 그렇게 이런 그리고 이제 하브루타. 네. 하브루타는 1대1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때로는 논쟁하면서 함께 배우는 유대인의 전통적 교육 방법이자 생활 문화입니다. 사실은 가정에서는 대화법이거든요. 다양한 수업 방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질문식 수업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이제 토론식 수업 이게 이제 1대1 하브루타입니다. 그리고 영국도 소크라테스식의 문답법을 계속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식 수업도 하고요. 근데 이제 대립 토론은 아니에요. 그냥 토론이에요. 미국은 자유 토론식 수업, 팀으로, 그게 브레인스토밍이죠. 동양은 이런 팀으로 토론하는 수업이, 글쎄요, 뭐, 있었을 수도 있지만 주로 암기식 수업이 좀 더 많았고, 함께 수업하기보다 혼자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 하브루타는 유대인의 전통교육기관인 예시바 또는 그 코렐에서 유대교 율법서인 토라와 율법서의 주석서이며 랍비의 가르침을 담은 탈무드를 통해서 책을 읽고 친구들과 자율적으로 토론함으로써 질문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종교교육 방법이고요. 가정에서는 자녀와 함께 책을 읽고 대화 토론으로 상호 소통하고 발전된 의견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그런 자녀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는 그 하브루타와 관련해서 책이 정말 많습니다. 네, 거의 뭐 몇십 종이 나와 있고요. 저도 거의 한 20권 정도를 갖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하브루타로 학습 완성하라 이런 책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브루타는 사실 이제 이 1대1 짝이 하베르라고 하는 거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래서 반드시 짝이 있어야 되고요. 서로 이제 대화와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한 번 말하고 듣고 끝이 아니고 이어져야 되는 거죠. 대화와 토론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질문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 질문이 있으면 대화가 이어지는데 질문만 계속 있으면 안 되겠죠. 답이 있고 그 답을 수용해주는 공감과 경청이 있어야 또 훨씬 더 기분 좋게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화와 토론, 하브루타의 핵심은 바로 질문과 공감입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관심의 시작점이고요. 공감은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질문 만들기 수업은 하브루타하고는 좀 다른데 일단 뭐 질문 만들기 수업을 알고 있으면 하브루타를 하시기 좀 아마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하브루타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되게 뭐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만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하브루타의 필수 요소. 이건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서 상대방이 제대로 알아들었는 내가 잘 전달이 됐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말에 의문을 갖는 것, 네, 반박하는 거죠. 무조건 뭐 틀렸다가 아니고요. 과연 그런가?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논리에 도전을 해서 제기해야 되겠죠. 반론을 제기하는 것. 그리고 이제 주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칫 반론과 도전을 통해서 말꼬리를 잡아서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이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해도 그 의견을 지지하고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도 그게 배움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보충되면 좋을 것 같아. 설령 나와 생각이 달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것만 충실하게 이행을 하셔도
굉장히 수업이 잘 진행이 될 것 같고, 단순히 우리가 뭐 하브루타 이전에 우리가 많이 했던 거 아닌가? 이미 짝투이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짝끼리 말해봐, 이거는 그냥 생각을 서로 말하기만 하고 대화나 토론이 없어요. 거기에 뭐 질문이 없고, 네, 질문, 토론이 없는 거죠. 근데 하브루타는 내가 생각을 말하면 상대방이 내 생각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고 맞는지, 또 거기에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거나, 또는 자기 생각은 이렇다, 네 생각에는 또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대화와 토론이 적절하게 이어져야 하브루타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하브루타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청과 질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 가지만 좀 추가 보충을 안내를 하자면, 아까 질문 만들기 수업과 관련해서 질문의 종류 조금 안내 드릴게요. 그래서 개념과 단어의 뜻, 개념을 묻거나 내용을 묻거나 감정, 유추, 비교, 상상, 적용, 평가를 묻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내용 질문, 상상 질문, 적용 질문, 비판 질문,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연습하거나, 이런 질문을 교사가 먼저 던져서 아이들이 질문에 익숙해지고 아이들도 이런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면 좋습니다. 자, 하브루타를 하는 장면입니다. 네, 일어서서 할 수도 있고, 책상에 마주보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앉아서,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하니까 책상을 일일이 옮기거나 하지 않아도 좋더라고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비대면이라 마스크 끼고 해야 되고, 또 거리를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은 아예 이제 그냥 책상에 앉아서만 하고 있습니다. 네. 하브루타 토론을 하고 나면 반드시 시우르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까 거꾸로 교실도 아이들끼리 활동하고 나서 선생님과 같이 확인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 활동 후에는 교사와 함께 학습 주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한 가지 그 Q&A라고 해서 하브루타와 거꾸로를 이렇게 좀 믹싱한, 네, 그래서 퀘스천, 질문하고 explain, 설명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질문으로 끝나는 수업도 있고요. 또 질문을 해서 탐구 토론하고 그렇게 이제 끝나기도 하는데, 또 때로는 어떤 내용은 설명하는 것을 활용해서 되게 학생들의 학습을 더 촉진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아예 이런 수업은 어떨까라고 해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수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네. Q&A, 이제 질문을 통해서 논리적, 분석적, 비판적 사고력을 촉진하고, 그리고 이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해서 말로 설명하는 활동을 통해서 종합적, 직관적, 융합적인 사고력을 촉진하는 학습 방법이라고 하네요. 이제 뭐 단계를 쪼개면 되게 많지만, 크게는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탐색하기, 질문하기, 설명하기. 예, 뭐 이제 학습 내용을 확인하겠죠. 그리고 질문을 하고 나면 질문에 이제 탐구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구조화해서 설명하는 거죠. 자기가 알게 된 내용 혹은 탐구한 내용을 가지고요. 네, 뭐 학생들에게는 아주 이게 또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자, 저도 이거 되게 많이 사용했는데, 저는 토익토론을 조금 활용하기도 하고, 협동학습과 협력학습이 조금 다른데, 제가 그거를 혹시 짚어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예. 협동학습과 협력학습은 이렇게 좀 다릅니다. 협동학습은 이제 결과를 강조하고, 철학적 기반에서 사회적
상호 의존성 이론과 같은 심리학에 기초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할과 업무 분장 측면에서 개인의 책무를 강조해서 소집단 간 혹은 집단 내 개인 간의 경쟁과 보상을 주요 수단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협동학습이 되게 좋은데 역할도 주고 이러니까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조금만 해보면 경쟁 때문에 또 안 좋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좋은 거는 협력학습, cooperate가 아니고 이게 이제 collaborate.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구성주의, 상황인지 이론 측면에서 동료와의 협력적 관계, 이제 그러니까 역할을 나눠서 이렇게 물론 역할을 나눌 수도 있지만 이제 이게 자기 것만 하면 되는 게 좀 협동학습은 강하다면 협력학습에서는 과제 전체 미션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더 이제 중요한 거죠. 문제 해결.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연히 역할을 나눌 수도 있지만, 이제 전체 집단의 책무를 강조하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 Q&A도 이제 이런 걸 좀 활용을 하는데 저는 함께 배우기로 수학을 가지고 거꾸로 수업 이것도 이제 거꾸로 학습입니다. 거꾸로 학습인데 그러니까 교사의 디딤 영상이 없어요. 설명을 해주지 말고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너네들이 먼저 예측하고 추측하고 추리하고 상상해서 해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해보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이제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나서 뭔가 좀 잘 안 되는 게 있겠죠. 하여튼 한 대까지. 네. 이거는 이제 각자 먼저 해봐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개별 활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팀에서 하나를 이제 전체 설명해보고, 그럼 우리 어느 게 좋아? 어떻게 하면 좋겠어? 서로 이제 같이 배우고, 그래서 팀 학습을 먼저 해요. 2단계로 팀 학습을 하죠. 그런 다음에 전체 모둠에서 전체 학습을 학생들을 상대로 모둠별로 이제 발표를 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거를 뭐 두 팀씩 묶어서 할 수도 있고 전체 한 팀씩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시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전체 공유를 통해서 오류를 발견하고 또 질의 응답을 통해서 학습을 서로 이제 같이 배우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했던 네, 좀 전에 제가 영상을 찍다가 약간 어디서 끊어져 버렸는데 네, 아이들끼리 이렇게 네, 서로 풀고 이게 이제 팀 학습이 이루어진 거고요. 팀 내에서 이거를 각자 풀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각자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고 어느 것이 더 좋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해서 전체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문제점이 뭔지 서로 비교 분석해서 아이들이 풀고 이제 그 중에 잘 안 되는 걸 선생님이 막 여기서 벌써 설명해 버리면 안 되고 아이들이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교사가 이제 더 이상 아이들끼리 학습이 진행이 안 될 때, 네. 그때 이제 마지막에 교사가 어느 부분이 어디에서 막혔고 왜 그런지 뭐 이런 걸 이제 짚어서 마지막 확인을 하는 거죠. 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함께 배움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들어있는데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 사토마나부가 사토마나부를 넘어선 이 니시카와 준 선생님의 방법은 학생 개별적으로 이런 활동을 해요.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이런 거를 꼭 굳이 이렇게 팀으로 하지 않고요. 각자가 하고 선생님하고 확인해보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그냥 문제만 풀어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설명하기. 여기서도 모둠에서 설명하는데 이제 선생님하고 먼저 설명을 하고 이게 맞춰지면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러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걸 보면서 계속 다양한 풀이 방법을 공부하게 되고 또 설명도 해주면서 동료학습이 일어나게 하고요. 그래서 학급에 문제 한 문제를 모든 학생들이 다 풀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이제 미션을 두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학생들끼리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정해진 시간 뭐 10분이면 10분, 30분이면 30분 한 명이 아니라 한 명부터 차례대로 이제 나도 다 했어 이제 학생들끼리 서로 네. 그래서 모든 학생이 다 소외되지 않게 다 풀 수 있도록 해가는 아주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함께 배움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일 쉬운 것이 수학, 그 수학 익힘책, 연습 문제, 네. 아니면 이미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 때, 네. 이럴 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학습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영상을 제가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프로젝트 학습과 관련한 영상을 이거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프로젝트만 3시간 강의하고 이러거든요. 네. 이 지금 보시는 거는 여기 지금 보시면 KDI 한국개발연구원, 이거 교육개발연구원이 아니고요. 여기서 20부작의 이런 그 PBL 프로젝트 탐구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1번 PBL이 뭔지 알 수 있는 거라서 꼭 이게 공부를 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외 여기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PBL을 하는구나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뭐 이번 주에는 시간이 안 되시면 다음 주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하나 추천드리자면 초등학교 5, 6학년의 친환경 놀이터 프로젝트 뉴질랜드인데 이 학교가 이 프로젝트 말고 또 다른 프로젝트도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굉장히 많이 권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주얼 싱킹 보겠습니다. 비주얼 싱킹은 말 그대로 생각한 것을 비주얼, 시각화로 나타내는 걸 말합니다. 네, 제가 비주얼 싱킹이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베란다, 테라스, 발코니의 차이점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이러면 설명하기 되게 말로 설명하기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는 거죠. 한 방에 나타내는 거죠. 보이시죠? 네, 이게 오는주 선생님이 지으신 이게 한 5년, 6년 전에 나왔나? 네, 저도 이제 비주얼 싱킹 한 지도 꽤 오래됐는데 네. 여기가 건물이면 테라스는 1층에 있는 거예요. 베란다는 뭐 층층마다 좀 넓어요. 발코니는 되게 좁아요. 한 번에 볼 수 있죠. 시각화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면 훨씬 더 설명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Q&E에서 explain 할 때 그 explain도 비주얼 싱킹을 많이 활용합니다. 네. 자, 뭐 비주얼 싱킹 잠깐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We're all visual thinkers, and we can all draw. You can also draw. You don't need to be an artist when drawing and working with people in meetings, projects or processes. You just need to learn some basic elements. If you can draw these simple shapes, you can draw anything. You can also take it to the next level. Practice the following 7 basic elements whenever you draw in meetings, projects and processes. Element 1. People. First things first. In any drawing, start with people. Show who's involved. We like to identify ourselves in any picture. Draw a star, not just any star. This one. With this shape, you can create persons in many variations, like this. With just a few strokes, you can create impressive icons which people will remember.
Element 2. Place and time. Context matters. We like orienting ourselves in space and time. Avoid details. Just make a square and 2 lines down for a signpost or labels. You can also indicate a place just by adding a platform. A flat horizon line will indicate inside, a curved outside. Element 3. Process. You often want to show what happens or how something unfolds. To do this, simply use arrows. Simple ones can do, but different arrows create different meaning. Element 4. Speech. Now you can show people in process from A to B. You can add depth and life by showing what people are saying, thinking and feeling. Here are simple speech and thought bubbles which will do the job. Element 5. Text. Writing adds vital information to your drawings, but remember, less is more. Use as few but as precise words as possible. Write clearly and use size, style, shape and colour to indicate meaning and value. 되게 좀 느낌 Use 있게 bullets 쓰죠. in different shapes. They help separate information and make lists easier to read. 이게 구조화입니다. Element 6. Colour. Colours help us navigate the information we see. Use colour to make things stand out, show relations and add energy. 컬러는 가능하면 Dark colours are 많이 great for 쓰지 않는 게 text. 좋고요. Bright colours are great to highlight 두 with. 가지. Colours can add meaning to a simple illustration and add depth to a story. Element 7. Effects. With just a few lines, you can add energy, attention to certain important parts, movement to objects, emotions and moods to people, and depth and contrast to content. Now you're ready to make the 7 elements work together. First, you start by drawing the people involved. Second, you place them somewhere with platforms and signs. Thirdly, you show the process. Then you add speech bubbles and text, showing what people are thinking and or saying. Finally, add colour and effects to give depth and life to the poster. With these 7 building blocks, you can build stories. Here you have a story of a person getting training, overcoming obstacles and reaching a goal. Using just 7 elements, you're now able... 자,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비주얼 싱킹을 하면 한 방에 이해되고요. 또 공감대도 형성되고 오래 기억될 수 있고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빨리빨리 기록하는 데 되게 좋고 설명할 때도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빠르게 확산시킬 수도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얼굴 표정, 사람 표현, 그 다음에 말풍선, 사물, 화살표, 리본, 배너, 이게 제목 나타낼 때 타이틀요. 네, 박스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런 단어 같은 것들을 단순하게 이제 표현하거나, 그 다음에 행동, 동작을 표현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주얼을 조금 이제 생각을 구조화시키는 싱킹 맵으로도 이제 하는데, 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런 핑거 맵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나의 일주일, 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네, 아이들도 작업을 같이 사전 만들기도 이렇게 하고요. 이런 거는 체육 수업에 씁니다. 우리 체육 선생님 계시면 미술과는 굉장히 이런 걸 잘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동작을 무용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동작을 골라서 자기네들이 창작 무용 만들 때 되게 좋아요. 네, 이렇게 음악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비주얼 싱킹 수업의 단계는 이렇습니다. 이건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첫 번째로는 주제 확인하고 단어를 추출한 다음에 레이아웃을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설명하기, 공감 나누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나타나. 지금 이제 이렇게 나타낸 이게 싱킹맵이라고 하는 건데, 네, 싱킹맵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싱킹맵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자녀들뿐만 아니라 나도 뭔가 내용을 정리하실 때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싱킹맵과 관련해서는 또 뭐 자료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했던 것이 바로 이 서클맵이죠. 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것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수업 방법 여러 가지 하셨는데 좀 더 탐구가 필요한 내용들은 영상 자료 제가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보시고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와 함께 수업에 대해서 고민되는 것, 딜레마 같이 나눌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